코딩 셰프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백한 맛 강좌는 정말로 코딩을 1도 모르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코딩을 학습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순한 맛 강좌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담백한 맛 강좌 수강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도장 깨기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장 깨기에 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담백한 맛 첫 번째 강의로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역시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라면을 끓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냄비와 물,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물을 끓일 수 있는 불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어떤 맛의 라면을 먹을지, 파, 달걀, 양파를 넣을지 말지 등은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크게 본다면 우리가 코딩을 해서 만든 앱을 실행시킨다는 것은 이처럼 한 끼 먹을 라면을 끓이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라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이 먹고 싶은 맛의 라면을 고릅니다. 우리가 코딩을 해서 앱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앱을 만들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코딩 셰프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달트라는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즉 달트는 우리가 선택해서 끓여 먹을 라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자바나 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각기 맛이 다를 뿐 기본 라면이라는 정체성은 모든 종류의 라면들이 똑같듯 자바, 파이썬, 달트는 모두 똑같은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라면을 끓이려면 냄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은 라면을 끓이기 위한 냄비들이 양은 냄비부터 전기 냄비까지 다양한 크기와 종류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면, 즉 달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담을 냄비 역할을 하는 것이 플러터 프레임워크입니다. 만약 자바의 경우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담을 냄비는 안드로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라면과 냄비가 준비되었으니 물이 필요하겠네요. 아시듯 물은 라면을 풀어서 적절하게 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달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앱을 만들려면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끓는 물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나타나거나 가속화될 때 뭐뭇에 불을 지핀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냄비에 불을 지피는 순간 우리의 라면을 끓이는 행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이 불을 끄는 순간 라면 끓이기가 완성되고 우리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코딩을 해야 하고 또 앱이 완성되어서 실행될 때 역시나 반드시 제일 먼저 참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메서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메인 메서드는 라면 끓이기의 처음과 끝을 대변하는 불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코딩 셰프는 담백한 맛 강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계속 상식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이 상식이란 측면에서 이름부터가 메인이니 무언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메소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메소드라는 것은 이 믹서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블렌더이겠지만 그냥 믹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라는 것은 우선 이 기본 믹서기 자체라고 이미지화 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믹서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과일 등을 갈아서 주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믹서기 하면 주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니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갈아서 과일 주스를 만든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어떤 과일로 주스를 만들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과일을 정했으면 이 과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과일을 간다고만 표현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나름 여러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1단으로 갈지, 2단으로 갈지, 아니면 제일 강하게 갈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등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과일들도 추가해서 갈지 말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딸기 주스로 스바나 주스를 만든다면 바나나를 추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잘 갈린 과일 주스라는 결과물을 믹서기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일 주스가 아니라 다양한 야채를 사용한 야채 주스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일 주스는 정확하게 오렌지 주스 또는 사과 주스라고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야채 주스는 이런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확인할 때도 그냥 야채 주스가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과일 주스와 야채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메소드의 구성도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첫 번째로 과일 주스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떤 종류의 과일로 주스를 만들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듯이 메소드도 제일 먼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지 메소드의 종류, 즉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과일 주스를 만들지 결정하고 믹서기에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과일을 갈지 생각을 해야 했듯이 메소드 내에서 어떤 기능과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할지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믹서기에 다른 과일들을 추가하듯이 메소드 역시도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서기가 우리에게 오렌지 주스라는 결과물을 돌려주듯이 메소드도 처리한 데이터의 값을 우리에게 return, 즉 반환을 해줍니다.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 빗대어서 메소드를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메소드의 구조를 직접 보면서 한 번 더 이미지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메소드라는 것의 기본 모양새입니다. 처음이라면 너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유있게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int라는 부분은 바로 메소드의 타입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int는 integer, 즉 정수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데이터 타입의 한 종류이고요.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추후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스를 만들지 고민하다가 딸기 주스를 만들기로 했다면 이 주스는 과일 타입의 딸기 주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일이라는 타입이 정해지면 어떤 과일이든 우리는 믹서기에 모두 딸기와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int라는 타입이 정해지면 이 메소드는 int 타입이 되는 것이고 int 타입의 데이터라면 모두 이 메소드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add number는 메소드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만약 스바나 주스를 만들기로 했다면 이 주스의 이름은 스바나 주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메소드의 이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스바나 주스를 만들기로 했으니 딸기 외에 바나나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괄호는 필요한 바나나, 즉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같은 과일 타입이기에 믹서기에 바나나가 추가될 수 있듯이 이곳에는 int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중괄호는 믹서기의 body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과일들을 갈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믹서기 내에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과일들을 갈듯 메소드 body 내에서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과일을 잘 갈았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믹서기로부터 과일 타입의 스바나 주스를 돌려받게 됩니다. 역시나 int 타입의 메소드라면 당연히 int 타입의 데이터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return이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수의 값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이미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스를 만들 때 과일 타입의 딸기를 고르는 것처럼 메소드에 int라는 타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바나라는 주스 이름처럼 메소드에도 이름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스바나 주스는 바나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추가해 주었듯이 메소드도 데이터를 추가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괄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믹서기 안에서 과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갈았듯이
메소드에 중괄호를 만들어주고 이 바디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방법들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과일 타입인 딸기와 바나나를 갈았기에 믹서기는 우리에게 과일 타입의 스바나 주스를 만들어 주었듯이 인트형 메소드도 바디 내에서 처리한 int, 즉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반드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 이제 잠시 이 5단계의 과정을 머릿속에서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달트패드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웹상에서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검색창에서 달트패드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아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달트패드로 오면 이렇게 무언가 복잡한 코드가 보이는데 무시하시고요. 여기 밑에서 한번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의 타입을 지정해주고 두 번째, 메소드의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add라고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소괄호를 만들어주고 네 번째, 메소드의 body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body 안에서 3 더하기 4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쓸 때 한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마침표가 필요하듯이 코딩을 할 때 마침표의 의미로 이처럼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꼭 붙여주어야 합니다. 자, 메소드의 body 안에서 무언가 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지정해 주었으니 이제 int형의 정수값을 return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return이란 키워드를 입력하고 3 더하기 4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뒤에 마침표로 세미콜론을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add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이 메소드는 3 더하기 4를 연산한 값을 우리에게 return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강의 주제인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먼저 메인 메소드 바디 내에 모든 코드를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print라는 기능, 즉 메소드를 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침표인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 이름을 지정해 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메소드를 불러올 때 이름을 사용해서 불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불러올 때 이름 뒤에 이처럼 소괄호를 꼭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 이유도 추후에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print 메소드는 무언가 결과를 출력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좀 전에 메소드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소괄호는 바나나, 즉 외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rint 메소드의 소괄호 안에 우리가 만든 add라는 메소드를 불러와서 넣어 주겠습니다. 역시나 메소드를 불러왔으므로 add 뒤에 꼭 소괄호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add라는 int 타입의 메소드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3 더하기 4의 연산 결과를 return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 main이라는 메소드 내에서 또 다른 print라는 메소드를 불러와서 add 메소드의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add 메소드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run 버튼을 누르면 출력 값은 여기 콘솔 창에 표시됩니다. 예, 우리가 지정한 대로 3 더하기 4의 값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도장 깨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코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나름의 숫자 연산으로 여기 콘솔 창에 숫자 500과 마이너스 200이 출력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캡처해서 저한테 이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분께 코딩 프로블럼 솔버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메인 메소드의 정체를 좀 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